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한국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잠깐 소개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능성들에서 일하고 있는 윤송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모리입니다. 네, 오늘도 두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이 장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혹시 정세랑 작가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읽어본 적은 없는데 주변 친구들이 진짜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저도 추천 많이 받았었어요. 아, 주로 어떤 책이었나요? 혹시 보건교사 아는 형 뭐 이런 책이었나요? 아니면 이 피프티 피플이었나요? 보건교사 아는 형 그 얘기하면서 네. 아, 그랬었구나. 저도 이번에 정세랑 그 작가의 책은 처음 읽어봤어요.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참 좀 재밌고 또 신선한 그런 시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목 피프티 피플을 딱 들으시면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예상, 이 소설은 어떠한 소설일 것 같다. 50명이 나오는 건지 50세들이 나오는 50명이 나오거나 네, 50세의 50세들 네, 나이가 50세의 그런 중년층의 네. 사람들이 나오는 혹은 50세의 사람들이 50명이 나오는 그런 소설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책은 실제로 지금 예상하신 것처럼 5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51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맨 뒤에 작가의 말이 나오거든요. 이 작가의 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사실은 51명인데 중심 인물이 50명이, 그러니까 51명이고 주변 사람들은 또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50명이냐 51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51 people이라고 제목을 하기에는 조금 어색해서 그냥 50 people이 이제 됐다 라고 하고, 그리고 원제는 50 people이라는 제목을 작가가 제안하신 건 아니래요. 원래 제목은 모두가 춤을 춘다 라는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각 장에, 저도 맨 뒤에 이것을 보고야 다시 의식하게 됐는데, 모든 주인공들이 다 춤을 추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주인공이 50명이에요. 네, 주인공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장 한 장 보면은 이 매 장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숫자도 정말 저는 되게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옆에다가 숫자를 진짜 써서 이게 정말 50명이 맞나? 확인해보는. 진짜 숫자 써져 있는. 그랬는데 이렇게 각 이름으로 각 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장은 송수정, 그 다음에 이기은, 뭐 권혜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51명인지, 진짜 51명이다. 네, 진짜 51명. 제가 그래서 세봤잖아요. 51명.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맨 마지막 장은, 사실 이 마지막 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쇼핑센터에 있는 영화관에 다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도마뱀과 그의 친구들인가? 이러한 제목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아시죠?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것을 다 보러 있는데, 거기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약간 화재가 나요. 그게 뭐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맨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근데 다행히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고를 겪었지만 뭐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이 없이 다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맨 마지막 장면이지만 그걸 거꾸로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여러 재난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난 사고 같은 게 있으면 뭐 몇 명이 살았고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죽었다 이러면서 사실은 숫자로 그 사람들이 명명되는데, 여기서는 그 사고의 장면이 만약에 우리 신문기사라고 하면 그 영화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물론 다 생존자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가
사실은 어떠한 스토리와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무슨 삶의 추구와 무슨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들이 특별할 수도 있고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는 걸로 봐도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작가가 정세희 작가가 그런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다루는 방식 혹은 재난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과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50명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51명이지만 그냥 50명, 편의상 50명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50명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답니다. 짜자잔. 짠! 네, 제가 인물 관계도. 네, 이런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류학자잖아요. 인류학자들은 이런 가계도라든지 친척 관계에 대한 그런 인물 관계도 같은 것을 많이 그려요. 기본적인 원칙이 세모는 남자를 뜻해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선을 그은 거는 사실 인류학에서는 결혼을 뜻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서로 연애하는 관계는 다 줄로 그냥 두 개의 줄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 긋고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자녀 관계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피프티 피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거의 다 그려놨는데요. 보면은 이 위에 제가 번호를 써놨잖아요. 이 번호가 각 장의 주인공들이에요. 1장은 송수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송수정의 이야기는 자기 엄마가 이제 그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가 이제 뇌암으로 전이가 되면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빨리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그리고 엄마가 그 결혼식을 자기의 결혼식이지만 약간 엄마의 마지막 잔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고부 갈등. 거부 갈등, 완전 그죠? 거부. 그리고 엄마와 딸의 관계는 또 어떠한 우리가 보통 이미지일까요?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죠. 사실 엄마와 딸은 아주 친밀한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애증의 관계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가족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관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의 재밌는 거는 그런 관계의 성격을 약간 조금 예외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최선이라는 분은 이 송수정과 이제 배윤나라는 두 여성의 시어머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정말 고부 갈등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딸처럼 정말 위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 방승화라는 분이 48장에 이제 나와요. 근데 이 방승화라는 분의 엄마라는 사람은 이 딸이 이제 첫 번째 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생도 사실은 있는데 첫 번째 딸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맨날 무시하고 너는 예쁘게 생기지도 않고 뭐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엄마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와 이런 엄마의 모습 같은 게 엄마가 조금 더 딸을 위할 것 같고 시어머니가 더 며느리를 좀 구박할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반전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도 좀 볼 수 있어요. 약간 선입견을 깨주는 인물들을 그려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깨주는 인물들을 그려낸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이 보여주는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같이 한번 이 승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 승희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게 2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기훈이라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그 1년차 레지던트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오고, 또 4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22번에서도 나와요. 근데 먼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들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의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종합병원이.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의사라든지 뭐 레지던트라든지 인턴과 같은 의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신을 이송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헬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병원 주변에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 맨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가는 영화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승희 씨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인데 응급실에 와요. 이제 이번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 응급실에 270도로 목이 잘린 여성이 들어와요. 270도로 잘린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목이 잘렸는데 이게 꺾여서 270도로 꺾인 거죠.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죽은 채로 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급히 왔는데 이제 물론 이 살리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조양선 씨의 이야기에서 보면 승희가 이제 목이 잘리고 엄마가 그 승희의 목을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로 감아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서 119가 와서 이제 실려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이 그렇게 잘리면 살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면 승희는 누구에게 그런 일을 겪게 됐냐면 승희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약간 스토커였던 거예요. 그래서 승희는 이제 헤어지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네. 거네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 집을 찾아와요. 이제 엄마랑 딸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엄마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만나달라고 이제 조르고 있는데 승희가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러기 싫다고 하니까 이 집에 있는 부엌에서 빵칼을 가지고 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양선 씨의 그 챕터에서 보면 그 빵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칼이 이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 집에 이 집 사람들이 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빵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조양선 씨는 이거를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왜 둬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후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이 책이 정세랑 그 작가의 50 People이 2016년에 나왔는데 이 정세랑 작가는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렇지만 어떤 오늘날의 그 젊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약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폭력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조금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런 뉴스를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였던 사람 뭐 염산테러도 있고 뭐 되게 그냥 바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족들까지도 해치고 그런 기사도 많고. 혹시 이 책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근데 되게 그 병원이 중심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조금 여기 56번 찔린 환자도 있고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고, 재해 네.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소현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업 환경의학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직업 환경의학과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산업재해라든지 어떤 직업병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의사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이 책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거의 이제 식물인간처럼 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밤에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높이거나 적재를 많이 해야 돼서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은 이제 노무장 비계 사고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할 때 뭔가 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 비계라고 우리가 기둥 세우잖아요. 그 기둥에서 떨어져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고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재난 사고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의 실제로 그 노동 현장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계속 피로가 축적될 뿐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노동 착취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또 이야기 보면은 이제 뇌물 수술을 하는 건설회사 사장과 또 그러한 뇌물 수수하는 사람들을 사실 옆에서 보조한다고 해야 될까? 지지해주고 있는 어떤 신청 건축가, 공무원, 뇌물을 또 받는 그런 건축과 관련된, 건축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겪는 재난의 부분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죽은 누나의 이야기도 여기 나와요. 되게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인물들 밑에 써져 있는 그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런 재해 혹은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거나 간접적으로 겪거나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좀 있나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거나 친구들 중에서도 있었고 간접적으로도 많이 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안정적이라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저임금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지하실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기계와 관련된 그런 정비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제가 알기로는 한 2, 3일에 한 명씩 그런 젊은 노동자가 죽어간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중대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산업재해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또 뭐 그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선으로 인한 그러한 백혈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또 많고 뭐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그 전에 학생들이 어디 캠프 가서 뭐 해병대 캠프 같은 거 가서 이제 뭐 죽는다든지 이러한 사건들도 이제 종종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참 재해가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도 진짜 너무 깜짝 놀라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이태원 참사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처럼 사람들이 어떤 압사로 인해서 다수가 사망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실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또 발생을 했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미리 조금 예방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럴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 전날도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었던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세란 작가 피프티피플의 조금 암울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 또 정세란 작가의 피프티피플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우리 모두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